자, 우편 및 금융상식 OS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파트, 우편에 관한 요금 파트고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운 파트, 좀 복잡한 파트가 사절 파트죠. 요금 감액 파트.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 프린트로 한번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일단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요금 별납이고, 알다시피 이제 별납, 그 다음 후납이 있고 수취인 부담이 있었죠. 자, 일단 별납은 우편물의 종별, 종류별이죠. 종류별, 중량, 무게, 우편 요금 등이 같아야 되고요.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을 해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 됩니다. 일단 이게 원칙이니까. 자, 요금 별납 우편물은 10통 기준이었죠. 그래서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 발송 시 이용이 가능하다. 과는 아니죠. 과가 항상 and, 동시에 같이 보내는 거고, 문장 보시면 이제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통상 우편물 이거나, 이게 또는이죠. 또는. 자,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 별도, 10통 이상의 소포 우편물 별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 됩니다. 자, 동일한 10통 이상 우편물의 종류나 우편 요금이 다른, 그러니까 종류하고 우편 요금이 다른 한 통 우편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틀렸죠? 뭐만 다르면 돼요? 중량이죠, 중량. 그러니까 종류나 우편 요금은 같아야 되고요. 중량이 다른 한 통 우편물이 추가된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자, 우편물 표면에 요금 별납을 표시를 해야 되는 주체는 누굴까요? 접수 담당자가 아니죠. 발송인의 발송인. 그래서 틀렸습니다. 발송인이 표시를 해야 됩니다. 5번.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주체는 이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죠. 우체국이나 우편 치국국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 되고요. 6번. 발송인 요금 별납 표시를 원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우측에 보관되어 있는 요금 별납 고무인 도장이죠. 고무 도장을 사용하여 표시도 하는 거고요. 라벨 증지를 출력하여 붙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죠. 고무인도 가능하고 라벨 증지를 출력해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요금 별납 고무인은 책임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담당자는 접수 담당자죠. 접수 담당자는 책임자한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가 있죠. 5급이 더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쪽은 그 책임자 요 직급이 낮아요. 국장이 아니라 과장이 돼야 되고요. 과장. 그리고 6급 이하 쪽은 반대로 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틀렸어요. 8번. 요금 별납 우편물은 접수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접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서명할 때는 책임자만 하지 않고요. 접수 담당자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명한다. 이렇게 교재에 써 있죠. 자, 요금 별납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찍지 않고, 그리고 창구 업무 시간 내에서만 접수하는 게 원칙이고, 또한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 3가지가 되어 있죠.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는다라는 원칙, 창구 업무 시간 내에서만 접수한다는 원칙, 그리고 창구에서 접수한다는 원칙,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질문 됩니다. 자, 우편 후납이죠. 후납. 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요금, 부가취급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제외 아니죠? 포함시켜야 되고요.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돈 내는 거니까 대신 나중에 내려면 담보금을 내셔야 되죠. 일종의 보증 같은 거. 그래서 1개월간 발송 예정된 우편 요금액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담보로 딱 맡겨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간 요금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틀렸어요. 부가지급 수수료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후납 우편물의 대상은 100통 기준이었죠. 100통. 그래서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이죠. 두 개 합쳐서 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맞는 지문 됩니다. 자,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에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우편물에서 이탈이 안 돼야 돼요. 이탈되면 별도 빠져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고 우편물에 이탈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후납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직관적으로 뭐 주민을 주어서 어떤 분들이 주인한테 보낼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실제 그거를 예를 들면 받은 사람이 돈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탈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13번 우편물을 발송한 우체국 또는 배달한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후납 우편물은. 그 다음에 우편 취급국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 틀렸죠? 이게 누가 어디야? 총괄 우체국장이죠. 13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14번 최초 계약을 한 날로부터 체납을 하지 않았대요.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의 2분의 1 반 정도 면제 대상 되는 거고 2년의 2배죠. 4년. 그러니까 2분의 1씩 면제이기 때문에 4년이 되면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이고요. 1개월간 납부하는 요금이 2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소액이죠. 1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굳이 담보금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15번도 틀렸어요. 자, 우체국 소포 및 EMS 계약자로서 최근 2년간 체납을 하지 않았다면 담보금의 2분의 1을 면제받을 수 있다. 틀려요. 아까 2년일 때 2분의 1인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소포라든지 이런 게 좀 담보물로 있기 때문에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액 면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틀렸죠? 자, 담보금 제금을 면제받은 후에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 체납을 한 경우라면 2분의 1 면제 대상자들은 담보금 제금 면제 자체가 취소가 되죠. 2분의 1 사라지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전액 면제 대상 어떻게 돼요? 전액이니까 2분의 1만 남는 거죠. 또 같은 원리로. 맞는 질문 되고요. 18번 자,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면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일 때 담보금 제금 문제가 취소가 됩니다. 2년 안에 앞에 그 2번일 때는 2분의 1씩 이제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회가 넘어가면 그때는 전액 다 취소가 된다. 2분의 1이든 전액이든 다 취소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됩니다. 자, 소포 및 EMS 계약자가 담보금 면제 받은 후 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한 달 이상 체납을 했다면 이때는 제공 면제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돼요. 자, 소포 및 EMS 계약자가 담보금 면제 받은 후 연속 몇 회 이상 체납하거나 돼 있죠? 2회죠. 2회. 연속 2번. 체납하거나 최근 1년에 3회죠. 체납했다면 제공 면제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 되죠. 자,
자, 총각 우체국장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할 수 있다. 총각 우체국이 아니죠? 누구예요? 계약 우체국장이죠. 계약한 주체는 2년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계약자가 모든 우편요금 혼합 계약에 대해서 모든 우편요금 혼합 계약이에요. 예외 없다. 대해서 다른 우체국으로 요금 혼합 계약을 변경 요청할 수 있죠. 맞고요. 자, 만약 계약국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이제 검토하죠. 변경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다 검토하시는 거고요. 이때 계약국, 이강국, 이제 다른 우체국이죠. 그리고 이용자한테 다 알려야 되고요. 계약서류와 담보금, 이강국을 다 송부하는데 이행 보증증권을 송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보증증권에는 정확하게 주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계약한 국 이름이 들어갔을 거고 이강국 이름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증증권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부할 필요 없고요. 다시 재발급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어요? 자, 요금 수취인 부담이란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이제 조심할 거 계약 등기하고 등기 소포는 배달 우체국장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접수 우체국장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접수 우체국장. 그리고 교재 보시면 하나 더 나왔죠. 통상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장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 나오죠. 통상, 등기, 계약 등기. 그래서 아까 통상 우편물 쪽은 배달 우체국장과 하는 거고 등기, 계약 등기 요 두 개는 접수 우체국장 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우편물마다 다른 주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을 해달라는 거예요. 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 서비스는 취급할 수 있죠. 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은 발송 유효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 또는 정부투자 기관 발송 우편물은 2년이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유효기한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되고요. 대신 발송 유효기한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그러니까 유효기한은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2년 넘어갈 수 있지만 유효기간을 꼭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계약이 해지가 됐다. 자, 계약 해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발송 유효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발송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을 발송인한테 보낼지 않을지, 즉 수취인한테 보낼지 요 기준은 유효기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발송이 되었다면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취인한테 배달을 하는 겁니다. 해지와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우편 요금 외워두셔야 되죠. 부가취급 수수료를 포함해서 금액의 110%라는 거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4절 요금 감액 파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